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랜드스타 SS의 심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금 경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많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캐나다와 영국,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금리 인하하겠다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춰 오늘 주가 하락, 이게 사실 오늘 엄청난 큰 이슈가 됐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3년 만에 최고의 하락, 또 전 세계 유럽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의 하락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이드카를 발동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유동성 자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추경 예산이 약 18조 원, 올해서부터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신도시 보상금에 대한 30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도 인하하고 또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에 늘리는 게 사실 절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가계부채만 또 눈덩이처럼 또 발생할 것처럼 생각이 됐고, 또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걱정으로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지금 국가 정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명한 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아까 말씀드린 집값도 잡고 동시에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불가능해 좀 보인다는 점, 또 둘 중 하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둘 다 포기하든지 이제는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좀 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도 많이들 얘기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아닙니다. 사실 뭐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 소액 투자에 대한 부분에 관심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부동산들보다는 좀 적게 투자하시면서 어차피 앞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이제 광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들이 그래도 조그만한 부동산이라도 하나쯤 뒀으면 좋겠다, 사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많은 분들이 상담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좀 보니까 제 쌍용 그 서울역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 쌍용더 플래티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변 일대에 한 5년, 한 7년 정도가 신규 공급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금액이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 현장 같은 경우 청약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저번 주 이제 3월 4일 날 이제 청약 발표를 한 건데, 원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대 1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1.5룸 같은 경우는 무려 91대 1이 나왔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에 이런 소액 적은 평형대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 그래서 저는 왜 이 오피스텔에 청약이 많이 들어오고 분양을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제가 한번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총 1조 6천억이나 되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됩니다. 대지 면적은 약 16만 5천 평에 연면적은 8만 7천 평. 거기에 일대가 컨벤션, 판매시설,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가게 되면서 약 2만 2천 업체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GTX 등 최대 10개 노선, 그러니까 현재도 상당히 교통편이 좋고 교통의 중심이 서울인데, 앞으로 GTX A라인이라든지 B라인이라든지 또 신안산선, 신분당선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의 10개 노선까지 들어가는 부분. 또 거기에 좀 플러스로 말씀드리게 되면 서울역이 이제 유라시아선이라고 하죠.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그런 고속철이 종점이 서울역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서울역 지하 복합 환승센터 추진, 이런 거에 여러 가지 호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 서울역 일대가 인기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에 대한 개발은 하나와 베리츠가 진행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교통 허브와 지하도시 개발들 상업시설로 엄청나게 크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 환경에 대한 호재,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 노선이 되는 교통에 지하철화가 들어간다는 것들,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도 또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화 사업에 되게 되면서의 개발 환경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일대는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호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주변에 인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아현누태항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 이상 개발이 된 상황이고, 부가현 누태항은 약 한 50%, 앞으로도 50% 정도 더 개발할 계획이 남아져 있는 거고, 서울역 주변 일대의 만리동이라든지 아니면 서계동, 청파동 일대의 재개발, 또 후암동 특별계획 등 주변 일대에 개발 환경할 수 있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사업 진행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서울역 일대는 앞으로 투자의 불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서울역 인근에 이런 소형,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알아봤더니, 중림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한 5억 6천 정도 되는 금액에, 실투자 금액은 아직까지는 준공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주변 일대 마포 쪽 넘어가는 쪽에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6.3평인 다세대가 매매가가 4억 9천인데 이거는 실투자 금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파동,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서울역 바로 건너편에 청파동 같은 경우가 전용 면적이 7.7평 같은 경우가 매가는 4억 9천인데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용문동은 매가 5억에 실투자 금액 3억대, 남영동은 매가가 4억인데 실투자 금액 3억대, 그러니까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6천만 원대 실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서울역 인근의 소형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2억 6천에서 3억대까지 들어가셔야겠지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만약 아파트 같은 경우를 주변에 하신다고 하게 되면 서울역 자이라든지 뭐 근처 LIG 리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은 한 7억에서 8억대 정도, 적게는 6억 5천 이상 정도 투자하셔야지만 이 서울역 인근에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주변에 직접 임장을 가셔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서울역 일대, 도심권에 있는 서울역 일대는 무조건 관심을 가져도 좋은 지역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유튜브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꼭 가지셨으면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오늘의 내용은 간단하게 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